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직도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못돼 처먹을 수가 있는지 제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바로 우리 엄마와 시모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는 음식을 정말 잘하세요. 왜 음식은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시집 오자마자 1년에 12번도 더 있는 제사 음식 손수 다 하시면서 엄마는 요리의 달인이 되셨고 누구든 엄마가 한 음식 맛보면 감탄을 할 정도로 음식 맛이 있으십니다. 오죽하면 하도 주위에서 식당 차리면 대박 나겠다고 꼬셔서 한 3년 식당을 한 적도 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죠.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워낙 순하고 모질지 못한 성격 때문에 장사는 체질이 아니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결혼한 지 지금 딱 6년째 되는데 늘 엄마가 반찬을 싸주십니다. 당연히 공짜로 받는 건 아니고요. 넉넉하게 용돈 챙겨드려요. 남편도 웬만한 유명 식당 음식보다 장모님이 해주시는 게 100배는 맛있다고 해서 오히려 반찬을 받아올 때면 먼저 용돈 챙겨드리고 매번 깍듯이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인사드리고 옵니다. 저희 4살짜리 딸아이도 제가 한 음식보다 외할머니 음식을 훨씬 더 잘 먹을 정도로 저희 세 식구는 엄마 손맛에 푹 빠져 있어요. 그중에 최고는 뭐니 뭐니 해도 김치만두죠. 시중에 파는 김치만두와는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엄마 고향이 강원도 영월이신데 신김치 다지고 무속 갈아 넣고 또 두부 깬 거랑 여러 가지 야채들과 돼지고기까지 넣고 하시는데 지금 글을 쓰면서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하지만 원래 만두라는 게 집에서 만들어 먹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만드는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엄마가 만두 만들 때 옆에서 몇 번 거들었던 남편조차 정말 힘들다며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 엄마는 만두 한 번 하시면 한 이틀을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 힘쓰는 건 전부 나 시키던가 김서방 시켜. 왜 혼자 다 할라 그래 그러다 골병 나 엄마. 라고 해도 엄마는 무슨 소리야. 이게 다 손맛인데 내가 직접 해야 그 맛이 나지. 너는 그냥 맛있게 먹기나 해. 하시며 전 과정을 항상 혼자 다 하시고 다음날 전화를 하면 영락없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십니다. 저는 이제 김치만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여지없이 명절이나 생일날만 되면 만두 해놨다 가져가라 하시는 우리 엄마. 시집살이를 얼마나 심하게 하셨는지 가끔씩 엄마가 한 잔 드시고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시고 현재 남동생이랑 같이 사시는데 몸도 안 좋으셔서 저 시집 보내고 제게 보내주시는 음식 하실 때 외에는 그냥 동네 친구분들이랑 시간 보내시며 살고 계세요. 제 결혼 생활을 조금 이야기해 보자면 결혼하고 처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기선제압 하신다며 나름 애쓰셨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중간에서 딱딱 잘라주고 저 역시도 할 말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다 하는 성격이라 시어머니는 이제 딱히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남편은 일반 회사원인데 뭐 나름 능력 인정받고 직급은 동기들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라 페이도 제법 높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은 없어요. 물론 저도 벌기는 하지만 남편에 비해서는 초라하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평소에 악감정 전혀 없었어요. 오늘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연세가 작년에 환갑이 지나셨거든요. 그 연세에 대학교까지 나오신 분이니 나름 고학력자시죠. 은행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흔히 말하는 엘리트? 뭐 그런 케이스인데 문제는 엄청 고상한 척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왜 고상한 척이라고 했냐면 겉으로는 이해심 많은 척 매너 있는 척 하시지만 속은 되게 좁으세요. 그리고 그게 딱 한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 안 하시고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 하셔놓고 나중에 남편이나 시아버지에게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교묘하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요. 처음에는 그때마다 제가 바로잡고 따지기도 했는데 곧 깨달았죠. 원래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요. 그 뒤로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안 쓰여서 스트레스도 전혀 없었네요. 오히려 짠한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하거나 생트집을 잡는 일은 없어서 그냥저냥 지낼만 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완전 막장 중에 막장의 이기주의자예요. 스스로를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는 분이었더라고요. 사건의 발단은 앞서 말씀드린 엄마의 김치만두였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우리에게만 만두를 주신 건 아니었어요.
시댁에도 보내드렸는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너무 맛있다고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아예 돈 주고서라도 주기적으로 사드시고 싶다고까지 하셔서 제가 그건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몸도 안 좋으시고 해서 팔기 위해서 계속 만들기에는 너무 힘에 부치신다고 했고, 옆에서 남편도 맞아요. 저도 저번에 몇 번 도와드려 봤는데 그날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고 거들었습니다. 처가 가서 만두 빚는 거 도와드렸다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눈을 흘기시며 잘났다 잘났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만두 이야기는 끝이 난 줄 알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주말이라 어디 근교에 딸아이 데리고 놀러 나가려고 했더니 비가 주룩주룩 오대요. 그래서 나가는 건 포기하고 뭐 할까 생각하다가 친정에 가서 엄마랑 수다나 떨어야겠다 싶어 남편에게 애 맡기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미리 전화를 할까 하다가 몰래 가서 엄마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그냥 갔어요. 가는 길에 엄마가 좋아하는 떡이랑 식혜도 좀 사서 갔는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웬 큰 대야가 몇 개나 나와 있고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만두속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만두 만드는 거야 가끔 있는 일이라 별로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일단 그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게 다 뭐야? 만두 장사하려고? 하고 물었더니 이상하게도 엄마는 제대로 대답을 못하시면 우물쭈물 하시는 겁니다. 뭐지 싶어 계속 다그쳐 물었어요. 그때 마침 이제 막 일어난 남동생이 방에서 나오길래 무슨 만두를 이렇게 많이 하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동생이 짜증을 내면서 이게 전부 누나네 시어머니가 부탁해서 만드는 거잖아. 누나 몰랐어? 아니 뭔 만두를 이렇게 많이 시켜. 나 오늘 약속 있었는데 그것까지 펑크내고 엄마 도와줘야 하잖아. 아 짜증나 진짜. 라고 하는데 저는 당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만두랑 우리 시어머니랑 무슨 상관이며 거기다 이렇게 많은 만두를 왜 부탁한 건지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엄마 보고 그만하라고 하고 제발 자세히 좀 말해보라고 했더니 엄마는 그게 말이야 사돈이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부탁을 해서 도저히 거절을 못하겠더라고. 라며 말끝을 흐리시는데 사정을 알고 보니 이랬어요. 이번이 김치만두를 만들어주는 게 처음이 아니랍니다. 제가 저번에 단호하게 거절한 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따로 전화를 걸었대요. 만두가 너무 감칠맛이 나고 자꾸 생각이 나는데 혹시 조금만 만들어주실 수 있냐고. 수고비는 따로 챙겨드리겠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수고비는 무슨 수고비냐고 사돈이 맛있게 먹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면서 50개 정도 만들어서 냉장고에 얼렸다가 택배로 보냈는데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그 뒤로도 툭하면 전화해서 만두 좀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혹시라도 제가 알면 좀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게는 비밀로 해달라고까지 했다는데 진짜 여기서 한번 열 제대로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오버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어요. 저도 우리 엄마 김치만두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는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10번도 넘게 시켜 먹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우리 엄마 몸이 안 좋아 만두 만드는 거 버거워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오늘 엄마가 대량으로 만두를 빚게 된 이유였네요. 시어머니가 지금 사시는 곳에서 태어나서 쭉 사셨는데 그래서 동네에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이 자기 모임에 나오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생일이었다나 뭐라나. 그래서 진짜 맛있는 김치만두 한번 맛보게 해준다며 우리 엄마한테 만두를 200개나 부탁을 한 거예요. 돈 한 푼 안 준 건 엄마가 처음에 거절을 했으니 그렇다고 쳐도. 아니 어떻게 자기 친구 생일상을 사돈한테 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는 가만히 편하게 있다가 우리 엄마가 개고생해가며 만든 만두로 생색낼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듣다가 완전히 빡쳐서 제가 엄마한테 만두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는 계속 곤란하다고 하시길래 제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엄마. 나 엄마한테까지 화내기 싫으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엄마도 잘한 거 없으니까 라고 했어요. 평소 제 성격을 잘 아는 엄마는 그 뒤로 가만히 있으셨고 저는 동생한테 시켜서 만들던 만두속이랑 나머지 재료 전부 제 차 트렁크에 싣고 바로 시댁으로 갔네요. 도착했더니 마침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과일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엄마 만두로 포식한 다음에 맛있게 디저트로 먹을 과일들이었겠죠. 무슨 일이냐고 묻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 대답도 않고 낑낑거리며 두 번에 걸쳐 엄마가 만들던 만두 재료들을 전부 거실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들던 건데 직접 만들어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재료비는 따로 알려드릴 테니 송금해 주시고요. 참 그리고 다시는 우리 엄마한테 만두 심부름 시키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시더니 이내 상황 파악이 되신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 너 미쳤니? 지금 내가 누군지는 아는 거야? 네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어디서 되먹지 않은 짓거리야? 하시길래 네 미쳤어요. 제가 저번에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우리 엄마 몸 안 좋으시다고 만두 만드는 거 힘들어 하신다고요. 근데 계속 만두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하셨네요. 그것도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왜 그러셨는데요? 뭔가 찔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라고 소리쳐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냥 저보고 미쳤냐 버릇없다. 그런 말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 친구분들 몇 분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대요. 저는 아무 상관하지 않고 계속 대들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엄마한테 이딴 거 심부름 시키지 마시라고. 근데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해서 정신을 놓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돈 주면 되잖아 돈. 하길래 전 더 큰 소리로. 어머니처럼 얌생이 같은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을 준다 해도 안 드릴 거예요. 바라지도 마세요. 여기 재료 다 가져왔으니 만들어 드시고 우리 엄마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영문모를 난장판에 눈이 동그래진 시어머니 친구분들을 지나 저는 엄마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엄마는 풀이 잔뜩 죽어서 거실 소파에 TV도 안 켜고 앉아 계시대요.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엄마라도 좋아서 만두 만들어 갖다 바쳤겠습니까? 그저 딸 가진 죄인이라고. 만두 만들어주면 조금이라도 이 못난 딸 사는데 편할까 그러셨던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그걸 본 남동생이 말없이 나가서 막걸리 사와 셋이 거하게 한잔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남편에게 그대로 다 말했어요. 저는 딸아이랑 놀아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당장 장모님한테 가서 사과드려야겠다며 친정에 간 상태고요.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화를 내며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다시는 우리 볼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정도로 경우 없는 분인 줄 몰랐다고 소리치고 끊고 바로 우리 엄마 보러 간 거고요. 저는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시댁에 뭐 잘한 것도 딱히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엄마를 너무 우습게 만든 시어머니가 용서가 안 돼요. 다시는 시댁에 발길도 안 할 겁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친정에 가서 엄마 얼굴 한번 더 볼랍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딸아이는 놀다가 잠에 들어버렸네요. 갑자기 사건이 터져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하나 답답하기만 했는데 그래도 여기라도 이렇게 털어놓으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때론 큰 위로가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평생 안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실하게 사과를 받을 때까지는 발길을 안 할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나마 남편이 제 편 들어주고 저희 엄마 편 들어줘서 참 다행이네요. 추가로 사연 남길 일이 생기면 다시 들러서 뒤시여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